안녕하세요. 마음건강 실천을 위해 함께합니다. 소중한 당신과 함께 성장하는 한국정서교육연구원 최윤정 원장입니다. 2026년 새해 첫 영상을 어떤 주제로 할까 사실 고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인간관계에 대한 질문으로 첫 번째 영상을 시작하면 모두에게 공감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나는 사람이 다가와 머물고 싶은 사람인가? 또는 있던 사람도 떠나는 사람인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인간관계가 실제로 쉬워지는 구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안정감을 주고 어떤 사람은 불안이나 갈등을 만들까요? 왜 어떤 관계에서는 나도 모르던 나를 발견하는데 어떤 관계에서는 나 자신을 잃어가는 느낌이 들까요?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힘은 성격일까요? 기분일까요? 아니면 태도일까요? 혹은 이미지일까요?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질문의 중심이 되는 것은 정체성입니다.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볼까요? 집이든 직장이든 교실이든 들어가는 순간 분위기부터 읽어야 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경험해 보셨죠?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심지어 심하게는 숨 쉬는 타이밍까지 조심해야 하는 공간이 있어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쓰고 조용히 지나가려고 스스로를 낮춥니다. 공동의 공간인데도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곳은 휴식의 공간이 아니라 긴장이 상시 유지되는 서바이벌 공간이 됩니다. 반대로 이런 공간도 있어요. 어떤 가정이나 모임 혹은 어떤 개인 기본적인 태도가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사람 자체를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숨죽여 있는 공간과 나 자체를 존중해주는 공간 어디가 더 편하시겠어요?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정체성이 있느냐 혹은 정체성이 얕은가의 차이입니다.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감정이 흔들려도 태도의 기준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여기서는 내가 실수해도 공격받지 않고 존중받겠구나. 정체성이 안정된 사람은 예측 가능한 기준과 태도를 보여주고 느낄 수 있게 합니다. 반대로 정체성이 얕은 사람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제는 괜찮았던 말인데 오늘은 문제가 되고, 어제는 내가 웃었던 표정이 재미있게 넘어갔는데 오늘은 제가 눈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불안이 생기고 긴장이 높아지겠죠. 이렇게 정체성이 얕은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눈치로 살게 하고 본인도 사실 눈치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정체성이 있는 사람 옆에서는 숨을 편안하게 쉬게 되고, 기분에 따라 사는 사람 옆에서는 숨을 참고 살게 됩니다. 사람이 머물고 싶은 사람은 기분 위에 기준이 있는 사람이 되겠죠.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은 두 가지를 얻게 되는데요. 먼저 지금까지 내가 맺어온 관계의 흐름에 대한 원인이 보이고, 두 번째는 내가 무엇부터 바꾸면 되는지 연습법이 남습니다. 연초에 새해 목표 세우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외모 관리, 커리어 관리, 재정 관리. 대부분 혼자서도 가능하죠. 그런데 저는 함께 할 수 있으면 소속감을 느끼면서 재미있게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마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새해 마음 건강을 위해서 러닝 많이 하시죠. 그리고 요가, 여행, 명상, 독서 이러한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꾸준히 실천하시면 뜻하신 대로 예방적 차원에서 마음 건강을 지키면서 한 해를 지내실 수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해진다는 것,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절대 아니죠. 대신 관계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상황이 생겼을 때 더 건강하게 대응하고 뜻하지 않게 내면의 취약한 부분이 건드려져서 마음이 불편해지더라도
그 상태에 기존의 시간만큼 오래 머물지 않고 회복이 좀 빨라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과거에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저도 포함되는 내용인데요. 혼자 있을 땐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껴져요. 책도 보고 계획도 세우고 오늘 하루 나름 잘 운영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와요. 번개예요. 근데 사실 오늘은 나가고 싶지 않았고 내가 세운 계획도 있었고 그런데 거절하지 못하고 나갔던 때가 저도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오면 사실 밖에서의 상황이 그렇게 즐겁지도 않았고 제가 세운 계획은 밖에 나감으로써 흐트러졌고 왜 또 이랬지? 라는 자책이 남더라고요. 이건 사실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멘탈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나를 운영하는 기준이 타인의 요청 앞에서 잠깐 뒤로 밀린 건데요. 정체성이 있다는 건 항상 강하게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분이 흔들려도 타인이 나를 혹시 흔들어도 나는 어떤 기준으로 나의 오늘 하루를 운영할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선택이 생기고 거절이 가능해지고 관계에서도 내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준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 얕은 사람은 상황마다 반응을 하며 살게 되고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자신을 운영하며 삶을 살죠.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말과 행동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두 번째는 감정을 억압하기보다는 조율해서 표현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타인의 시선보다 내 기준을 우선으로 하며 산다. 그래서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는 사람이 직장에서 상사이거나 동료이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이해를 깊게 해드리려고 제가 영화 속 주인공을 좀 예를 들어볼 텐데요. 영화 인턴에서 주인공으로 나오는 로버트 드니로. 로버트 드니로가 건강한 가치관 위에 세워진 정체성의 교과서라고 볼 수 있어요. 벤은 화려하게 어떠한 척을 하지 않고 말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 둘 벤 옆으로 모이는 것을 영화에서도 보실 수 있어요. 인간으로서 매력이 있어서겠죠. 상사에게 지나치게 아부하지 않고 동료나 부하를 무시하지 않고 누군가를 곤란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말투가 부드럽고 태도가 일관되고 내 감정으로 상대를 흔들지 않고 상대를 보는 시선은 늘 따뜻하고 안정적입니다. 늘 비슷한 태도로 사람을 대하는 벤의 기준, 이것이 정체성이고 사람들이 벤 곁에 머무는 이유입니다.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일관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지금 그려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지금 당장 직접 실천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작성하시기 전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존중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상대를 존중하는 사람이고 싶다. 두 번째, 기분이 아닌 기준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고 싶다. 세 번째, 불편을 느껴도 침묵 대신 존중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사람이고 싶다. 제가 드린 예 중에 고를 것이 없다면 직접 지금 한 문장만 적어 보시겠어요? 그 문장이 인간관계에서 여러분들의 중심을 잡아줄 문장이 될 것입니다.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한 가지는 분명해졌을 겁니다. 정체성은 선택이 아니라 삶의 환경이 흔들릴수록 내가 누구로 남아있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혼 가정에서 자란 아동과 청소년, 이혼과 재혼을 경험한 당사자,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어른이 된 성인까지 정체성이 흔들리는 상황은 반드시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나는
엄마 편이어야 하나? 아빠 편이어야 하나? 청소년은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버림받지 않을까? 라는 아주 속상한 생각을 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른이 된 우리는 나는 누구로 살아야 안전한가를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정체성 교육 없이 관계, 감정, 상황을 버텨온 사람은 같은 문제를 다르게 인식하고 다르게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혼 가정 프로젝트 홀로서기는 선택이 아닙니다. 아동, 청소년, 성인, 이혼, 재혼 당사자라면 반드시 정체성 기반 심리 상담 교육을 받아서 관계 안에서 더 잘 견디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정체성이 얕으면 과거와 지금처럼 관계는 계속 나를 흔들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당신의 흔들림을 멈추는 첫 번째 교육입니다. 감사합니다.